인도의 민족 지도자 네루가 쓴 세계사 편력, 이렇게 씁니다. 서문입니다. 책을 내면서. 이 책의 저자 네루는 인도 민족 해방투쟁의 지도자로 또 독립된 후로는 제3세계 비동맹회의의 기수로서 너무나 잘 알려진 혁명가이자 정치가다. 그는 인도 독립투쟁 중 9번에 걸쳐 투옥됐다. 이 책은 6번째 옥중 생활을 할 때 무남 동녀인 인디라 간디에게 보낸 옥중 서간이다. 그는 편지를 통해 자신의 딸에게 세계사 교육을 시켰다. 그때는 13살이던 인디라 간디가 홀로 남았을 때였다. 할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독립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갔기 때문이다. 긴 해방투쟁으로 딸에게 제대로 교육도 시키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한 아버지 네루는 후에 인도의 여성 정치가로 등장하게 된 딸에게 위대한 정신력과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세계를 올바르게 보는 눈을 선물한 것이다. 네루는 명문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 일찍이 영국에 유학하여 법학을 전공했다. 조국 인도에 돌아온 후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부르주아 지식인이었으나 영국 제국주의의 압박과 수탈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여 제국주의의 전형적인 희생물인 조국 인도를 구하는 길은 민족적 독립과 함께 무수한 농민 대중의 빈곤 해결을 위해 대중과 더불어 사회혁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루는 변호사이기보다는 민족해방운동의 실천가였다. 네루의 이 서간집은 과거 인류 역사뿐 아니라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을 갖게 해준다. 제국주의자들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대륙의 침략과 제국주의적 식민정책으로 수많은 민족이 노예화되어 제국주의의 논리대로 길들여지게 하는 서양 위주의, 서양 우위의 역사를 배워왔다. 그러나 네루는 서양 중심의 제국주의 역사관을 단호히 부정하고 각각의 민족과 일하는 민중이 역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역사를 민중의 실천 속에서 파악했다. 네루의 이러한 역사관과 사상은 인도 독립 후 비동맹의 기수가 되어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주의에 반기를 들고 또한 소련의 헝가리 무력 개입도 비난하며 후진 제3세계의 단계를 주도하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 이 책은 1930년 10월 26일부터 1933년 9월 8일까지 약 3년간에 걸쳐 옥중에서 쓴 196회분의 서간집이다. 이 중 인도에 관한 부분 및 부녀 간의 사적 대화 등을 제외한 극히 가치 있는 부분 64회분을 골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단행본으로 펴내게 되었다.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세계관과 역사관을 심어주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문입니다. 우리들의 외침 1931년 1월 7일 내 딸아, 보고 싶은 내 딸아, 너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보고 싶구나. 오늘 너에게 편지를 쓰려고 앉아있으니 휘미한 아우성 소리가 멀리서 천둥치는 소리처럼 들려온다. 처음에 나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마치 다정한 음성으로 내 마음속에서 메아리 치는 것처럼 생각되는구나. 차츰 그 소리는 가까이 다가오는 듯 싶더니 점점 크게 들려와 지금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단다. 혁명만세, 혁명만세. 이 형무소는 마치 혼이 깃든 것처럼 소란스럽다. 내 가슴은 기쁨으로 두근거린다. 감옥 밖에서 누가 우리들의 만세를 부르는지 나는 모른다.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동자인지 아니면 시골손 농민인지 알 도리가 없다. 그리고 어찌하여 그토록 외치는지 지금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이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우리 죄수들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린단다. 어찌하여 우리는 혁명만세라고 외쳐야만 하는가? 어찌하여 우리는 혁명과 혁신을 요구하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진정으로 커다란 변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요구하는 변혁이 찾아와서 독립이 되더라도 우리는 뒷짐을 지고 쉴 수는 없단다. 실로 살아있는 생물치고 변치 않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삼라만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 오직 죽은 자만이 성장을 정지하고 있을 뿐이다.
맑은 샘물의 흐름을 가로막으면 그 샘물은 흐려지듯이 인간의 생활이나 우리 민족의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다.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는 나이를 먹게 마련이다. 아기는 귀여운 소녀가 되고 귀여운 소녀는 의젓한 처녀가 되고 이윽고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된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감당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계가 변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그들은 마음의 창문을 닫아 좌물쇠를 잠그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생각한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다. 그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되겠느냐. 세계는 그들의 그런 마음과 상관없이 움직이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커다란 폭발이 일어난다. 지금부터 140년 전의 프랑스 혁명이나 13년 전의 러시아 혁명과 같은 큰 혁명 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혁명의 도가니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물론 독립을 요구하지만 그 이상의 것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더러운 시궁창을 맑게 하여 도처에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먼지를 썰어버리고 우리나라에서 궁핍과 참상을 몰아내 버려야 한다. 우리는 또한 옳고 그름을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눈앞에 있는 커다란 과업에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 그 때를 씻어버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교에 있지 않고 의견 교환에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토론하는 가운데 문제의 사소한 실말이나마 붙잡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진리는 풀리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힘겨운 작업이고 이 일을 수행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조그만 힘이나마 바치도록 하자. 혁명 만세. 우리는 혁명의 문턱에 서 있다.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커다란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을 보려무나 얼마나 자랑스럽게 투쟁의 선두에 나서느냐. 침착하게 그러나 용감하게 불굴의 투지로 그 대열에 앞장서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의 용감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가두어 이 나라의 큰 불행을 초래했던 규방의 자취를 지금 어디에서 그 그림자라도 찾아볼 수 있느냐. 이제는 지나간 시대의 유물을 보존해두는 박물관의 진열장에나 어울릴 것이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을 보려무나 그들의 수많은 부모들은 옛날에는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천민이거나 노예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소년 소녀들이 노예나 천민 취급을 다르게 받으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변화의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다. 아래에 있던 것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것은 아래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에도 그 수레바퀴가 돌아갈 기회는 왔다. 우리는 그 수레바퀴를 아무도 멈출 수 없도록 세차게 돌려야 한다. 혁명 만세.